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양도세 네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을 7억 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얼마인가? 건물은 주택이 80평방미터이고요. 상가는 120평방미터입니다. 토지는 건물 부수 토지 800평방미터입니다. 정답은 건물 120평방미터, 토지 480평방미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되어지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면적은 120평방미터가 금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주택에 딸린 토지는 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상가에 딸린 토지는 과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 토지가 800평방미터니까 곱하기 건물의 총 평방미터가 200평방미터에 상가가 차지하는 크기가 12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이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나누면 4가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480. 요 부분은 과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가 120평방미터, 토지 480평방미터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 면적입니다. 다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가 모두 같습니다. 2-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1세대 1주택 10년 넘으면 보유 40%, 거주 40% 합쳐서 80%까지 최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집니다. 2-4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은 O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5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를 하고 얻은 이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 양도소득 금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6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100분의 70의 세율이 특별공제가 되는데 미등기 되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2-7 상가 건물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건물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이 있습니다. 그죠? 3년 이상이면 6%, 1주택일 경우에는 보유, 거주 12%씩. 그죠? 이렇게 기간별 공제율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곱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2-8 보유기간이 15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정답은 O입니다. 15년이니까 곱하기 2 하면 공제율은 30%가 되고요. 1주택일 경우에는 10년이 넘었으면 10년 이상 되면 보유 40%, 거주 40%, 둘이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2-9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 주택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중 국내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두 번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세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번째,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섯 번째, 감면세액.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이제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양도가액이 나오면요, 공제할 여러가지 공제액,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있고요. 이런 것을 모두 뺏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 이야기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야 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산출세액에서 뭘 플러스 마이너스 하냐면은 감면세, 그리고 가산세, 이런 것을 갖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요, 총 결정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더하고 빼는 것은 과세 표준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구하세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2천만 원이고 감면 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750만 원이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이고 감면율은 50%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한번 구해보세요. 정답은 187만 5천 원입니다. 구하는 공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출세액이 과세표준보다 뒤에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랬다. 그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면세액과 그 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 감면액, 산출세액에서 감면해 줄 세액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과세 표준 금액이 2,000만 원이고,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얼마만큼 감면 대상이 되어지냐면은 이 중에 750만 원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면해 줘야 할 세율은 1,000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2,000만 원 중에 2,000만 중에 과세 표준 중에 감면 대상 양도소득 금액 750만 원 부분만큼 요만큼 감면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나누면은 2가 되어지고 없어진다. 그죠? 750만 원이니까 자, 요 부분을 나누게 되니까 372만 5천 원이 되어지네요. 그죠? 여기서 곱하기 0.5, 50%. 요 부분이 감면 세율이잖아요. 그래서 감면해주는 비율이 50%니까 이렇게 하면은 187만 5천 원이 나온다. 그죠?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산출되어진 세액에서 감면해 줘야 할 비율은 2천만 분의 중에서 2천만 중에서 750만 부분을 감면해 주면 되는데 요 금액에서 0.5 감면 비율을 곱하면은 감면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10개월간 보유한 상가 건물은 100분의 50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10개월을 보유했다는 것은 1년 미만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밑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주택, 또 주택과 관련되어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래 같이 외웁시다. 주택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 기타는 50%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가 되어지고요. 토지, 건물, 기타는 40%가 되어집니다. 자, 2년 이상 보유하면은 6에서 45% 주택과 조합 입주권입니다. 과세 표준별로 차등 적용이 되어집니다. 분양권은 60%가 되어지죠. 그죠? 이 부분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기타도 2년 이상 보유하면 똑같습니다. 6에서 45%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죠. 1년 미만의 토지, 건물, 기타 50%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주택 한번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차등 적용인데 6에서 45%다. 그리고 분양권은 60% 그대로 간다. 요거 외우고요. 토지, 건물, 기타는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그 다음에는 6에서 45% 이렇게 간다. 이렇게 외워놓도록 합시다. 5-1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소득과세 표준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60%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1년, 2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자, 1년 미만에 판매하면은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죠? 그리고 분양권 전부 다 소득과세 표준 세율은 70%에 해당되어집니다. 높죠? 또 1년에서 2년 사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60%가 적용되어집니다. 2년 이상일 때는 주택과 같은 지역에 있는 조합 입주권은 6에서 45%로 차등 적용되어지고요. 분양권은 60%로 그대로 온다는 것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타,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1년 미만이면은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은 40%, 그 다음에 2년 이상이면은 여기에서 45% 차등 적용한다.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5-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의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6에서 45% 적용되어집니다. 5-3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70%입니다. 1년 미만이잖아요. 주택. 5-4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의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40%입니다.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사이 40%. 5-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의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70%입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죠. 5-6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분양권의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60%입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5%고요. 분양권은 60%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5-7 미등기 건물의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70%입니다. 5-8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50%입니다. 1년 미만의 토지, 건물, 기타 50% 했죠. 1년에서 2년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적용합니다. 6번째,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5년 7월 1일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8년 7월 10일 양도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1천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 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6%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그죠? 15년, 2018년이니까. 주택인 경우, 주택이죠? 6에서 45%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6에서 45%의 세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 기준으로 하고요. 문제에서는 1천만원이니까 1,200만원 이하니까 6%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1,200. 1,200에 3배가 3,600인데 1000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4,600이 되어집니다. 그죠? 4,000에 2배가 8,000이잖아요. 8,800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5,000 억 단위로 나뉘어집니다. 8,800에서 1억 5천,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 5억, 10억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1,200 이하 6%, 그 다음부터 요 사이가 9% 차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9 더하니까 15, 또 9 차이 나죠? 그러니까 24. 그 다음에 8,800에서 1억 5천까지 1억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9%도 작다 싶어서 11%가 차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11% 올라가서 1억 5천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3%만 해라. 이렇게 해서 3% 추가되어진 38%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낮추자. 3억 이상은 그래서 2%, 그 다음에 2% 증가하다가 마지막 10억 넘었으니까 좀 더 높이자. 3%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 표준을 이렇게 정해 놓읍시다. 제일 처음에 1200만원부터 시작하죠. 3배 3600이 아니라 460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예 2배 8800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억 단위로 넘어가자. 1억 5천,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 5억, 그 다음 10억.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가 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9를 더합니다. 9를 더해서 15, 또 9를 더해서 24. 그 다음에 이제 1억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8,800에서 1억 5천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을 더해줬죠. 그래서 35. 너무 많이 더했다. 좀 이제 깎아주자. 그래서 3을 더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38.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더 줄여주자. 이렇게 해서 2% 증가시켰죠. 40. 그리고 또 2% 증가시켰다. 그죠? 그래서 42. 그래서 10억을 초과하게 되어진 경우는 다시 10억 이상이니까 금액이 크구나. 3% 플러스 하자 해서 45%.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7-1 비과세 대상이 아닌 2주택을 보유 중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진다. 정답은 O입니다. 다음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 위에 주택이죠.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의 양도에 250만원을 양도소득 기본공제합니다. 주식을 양도해도 250만원,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신탁수익권의 양도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줍니다. 7-2 비과세 대상이 아닌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3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였을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6%, 1주택자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은 보유 시 12%, 2배다. 그죠? 그 다음에 거주 12%, 합쳐서 24%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부터 4년 되면은 8, 그죠? 5년 되면 10, 요렇게. 그 다음에 1주택자는 그 2배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1 비과세 대상이 아닌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하나를 팔고 나중에 남은 주택을 양도한다는 거잖아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지요. 8-2 비과세 대상이 아닌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8-3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등기부 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사감 환기 이렇게 외워져 그랬죠. 실지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상가액, 그 다음 기준시가, 사감 환기,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을 정려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갑, 을과 특수관계에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하였다. 9-1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을의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정려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일로 봅니다. 9-2 을이 갑과 정려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을의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5년 이내에 정려하면은 정려인의 취득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정려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되어질 경우에는 정려자 정려 시점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9-3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보유기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정려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정려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정려자이니까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9-4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정답은 X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정려한 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5년 이내도 마찬가지죠.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정려자와 정려받는 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되어집니다. 9-5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을의 정려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정려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 금액의 기준이 정려자 갑에게 기준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수정자 을의 정리세와 양도소득세가 더 큰 경우에는 병이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정자 을이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정려받은 자의 정려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정려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 정려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0번째, 갑은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2018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 28일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18년 5월 30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세법상 갑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정답은 7월 31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 5월 30일이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이 그죠? 그 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7월 31일입니다. 그러므로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1-1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이다. 정답은 X입니다. 거주자일 경우 첫 번째 주소지이고요. 주소지가 분명치 않을 때는 거소지가 되어집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고요. 그 사업장이 없으면은 양도자산의 소재지, 즉 양도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11-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확정신고서를 낼 때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11-3 납세 의무자가 예정신고 기한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미신고하였을 경우에는 40%가 되어지고요. 과소신고 10%, 전번에 우리가 했는 겁니다. 그죠? 부정한 방법 마찬가지 40%입니다. 11-4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날부터 1일에 10만분의 25, 즉 0.02%죠. 그 부분을 매일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으로 내게 되어집니다. 12-1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5월 10일 양도했다면
그 달의 말일 5월 31일부터 2개월, 즉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2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와 확정신고 납부 시에 모두 적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 모두 적용합니다. 12-3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어도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4 양도소득의 경우 분납은 1천만원 초과 시에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1천만원 초과 시에 1천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200만원이라면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11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 분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2-5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세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 과소신고 납부세액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100분의 40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은 4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 또 10%, 그러면 6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400만원에 100분의 10, 60만원을 더한 460만원이 가산세액이 되어집니다. 12-6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그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7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니라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12-8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하여야 됩니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세목을 합할 경우에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더하여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당연히 수정해서 확정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겠죠. 세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104조 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둘 이상을 양도한 거죠. 위에는 2회 이상 양도한 것이고요. 어쨌든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이 둘 이상 양도함으로써 그 산출세액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수정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겠습니다.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